시인의 낙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지훈 시인 먼저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인 정리를 먼저 해보았어요. 자, 조지훈 시인은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청록파에는 이렇게 3명의 시인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다 나열한 이유는요, 이 3명의 시인 모두 이번 수능 특강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징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 청록파 시인은 어떤 내용의 시를 많이 썼냐면요, 자, 청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적인 소재를 많이 다루어요. 그래서 자연적 소재를 가지고서 자연 친화적이거나 혹은 자연을 예찬한다는 내용보다는 좀 인간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혹은 인간 존재를 탐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조지훈 시인은 자연적인 내용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불교적 색채도 드러날 건데 어떻게 불교적 색채를 갖게 되었냐면 조지훈 시인은 1930년대부터 60년대 활동했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절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 탄압을 피해서 절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불교적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 3번째는 전통적인 느낌 강하고 민족의식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의 일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봐보면요, 단어들이나 말하는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전통적인 느낌 그리고 고풍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꽃이 지기로서니. 자, 그러면 우리 꽃이 지기에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청록파 시인은 자연을 소재로 한다고 했어요. 이 시에서는 꽃이 지는 것, 낙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꽃이 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서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뭐뭐 하랴 라고 답이 정해진 질문, 서리법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을 탓할 순 없다. 꽃이 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해서 화자는 낙화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를 수능적 태도라고 합니다. 낙화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자, 담담하게 받아들이곤 있지만 그래도 슬프긴 슬퍼요. 그래서 그 슬픔을 조금씩 표현할 겁니다. 자, 2형 볼게요. 주렴 밖에 성긴 별이. 자, 그러면 이 주렴이라고 하는 시어는 구슬로 만든 발이에요. 그래서 약간 커튼 같은 건데 중국집 가면은 있는 그런 구슬로 생긴 발 모양. 그거를 우리 주렴이라고 합니다. 주렴 밖에 성긴 별이, 성긴이라는 뜻은 우리 요거는 뜨문뜨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이 한 곳에 막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뜨문뜨문 있는 그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라는 거는 없어지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정가 할 때도 박제삼의 수정가 할 때도 한번 봤던 단어입니다. 없어지고. 자, 그러면 지금 별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를 표현한 거냐면요, 별이 없어지는 건 언제 없어지냐면 밤에 떠 있다가 새벽 아침이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별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연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의 경과를 표현해준 부분입니다. 3년 볼게요. 귀촉도 울음 뒤에. 자, 그러면 우리 귀촉도에다가 형광펜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이 귀촉도라고 하는 거는 새인데 아까 전통적 의식 잘 드러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귀촉도라고 하는 새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감정인 한을 상징하는 그런 새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래다가 적어보자면 한을 상징하는 새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촉도가 울고 있대요. 한이 맺힌 그 울음소리를 드러내는데 우리 이 귀촉도는 화자의 감정, 즉 낙화로 인한 그 슬픈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자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 귀촉도를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쓰면 감정을 강조하고 부각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정서를 부각한다. 자,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일단 먼이라고 해서 먼 한 글자를 두 글자로 늘리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적 허용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산이 다가서다. 산이 다가온대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산을 다가오는 존재로, 즉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류법이 쓰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산이 다가온다는 거는 대체 무슨 의미냐면, 자, 아까 밤이었어요. 밤이어서 새까만 밤에 앞에 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는데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산이 조금씩 보여요. 그거를 다가온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산이 점차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밝아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칠판 한번 치우고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연 같이 가볼게요.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자, 그러면 이 사연은 일단 도치가 쓰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행을 바꾸어서 좀 읽어보자면 꽃이 지는데 촛불을 꺼야 하리, 촛불을 꺼야 한다. 자, 그러면 꽃이 지는데 왜 촛불을 꺼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아까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시간대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밖은 좀 어두운 상태예요. 자, 밖은 어두운 상태고 화자가 있는 방은 촛불을 켜서 좀 밝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밝은 방에서 조금 어두운 밖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화자가 있는 방에 촛불을 끈 겁니다. 그래야 밖에 있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잘 보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좀 정리해볼까요? 낙화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화를 잘 보기 위해서 촛불을 끄고 있어요. 그래야 밖이 좀 더 잘 보일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서도 태도가 하나 드러납니다. 어떤 태도 드러날 거냐면 낙화를 더 잘 관찰하려는 그런 태도, 관찰, 관조적 태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관조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년 볼까요? 꽃이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촛불을 끄니까 이제 꽃이 지는 모습이 잘 보여요. 그림자가 뜰에 어리우는 그 모습도 잘 보이네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꽃 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얀 미닫이가 우려불거라. 자, 그러면 하얀이라고 해서 여기도 시적 허용이 쓰이고 있네요. 미닫이 무늬 우련불거라. 자, 그러면 우련이라고 하는 거는 은은하게 이런 의미예요. 은은하게 붉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색채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얗다라고 하는 색채랑 그리고 붉다라는 색채가 두 가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하얗고 붉음의 색채가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색채 대비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채 대비를 쓰는 이유는 빨간 그 꽃잎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낙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낙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연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 미닫이 문이 붉어진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얀 색깔 문에 창호지가 있는데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붉은 꽃잎이 하얀 색깔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래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문창호지에 붉은 꽃잎이 비치는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자, 그 다음 년 보도록 할까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오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여기까지 현관펜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묻혀서 사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화자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속세와 단절하고 지금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있는 은둔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자는 속세와 단절하고 은둔하고 있는 자다, 사람이다. 자, 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자, 그러면 이 고운 마음에다가 한 번 더 밑줄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고운 마음인데 뭐가 고운 마음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낙화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고운 마음. 그래서 첫 번째는 낙화를 슬퍼하는 고운 마음. 낙화를 슬퍼하는 고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고운 마음을 좀 반영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반영론적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현실을 반영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시 시작할 때 조지훈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탄압을 피해서 절로 들어갔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조지훈 시인은 시대현실에 강하게 저항을 한 건 아니지만 일제의 명령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소극적으로 저항하려는 그런 고운 마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대 현실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마음. 그래서 강하게 저항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고운 마음. 이런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자, 저한다는 거는 두려워하니 이런 의미예요. 두려워하니. 자, 그러면 이 고운 마음, 즉 슬퍼할 줄 알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연이에요. 꽃 지는 아침은 우리 여기부터 쭉 현관펜 쳐볼까요?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마지막 뭐뭐 해라 라는 부분은 영탄입니다. 영탄. 감탄용이에요. 울고 싶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연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꽃이 지는 아침에 왜 울고 싶냐면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영원한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꽃은 지기도 하고 인간도 영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꽃도 지기도 하고 인간도 유한한 게 아니고 이런 무상감을 느끼고 그리고 슬픔도 느끼죠. 비애도 느끼고 하나 더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드러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칠판 지우고요.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낙화 마무리해봅시다. 일단 시상 전개 방식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시상 전개 방식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아까 별이 쓰러지고 라고 해서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시 마지막 연에 보면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라고 끝내요. 즉 아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의 이동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선의 이동. 자,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드러날 거냐면 꽃이 지는 걸 보기 위해서 밖을 봤다가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화자의 마음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외부인데 외부 어떻게 드러날 거냐면 일단 꽃이 있는 뜰을 보고 그리고 촛불을 끄면서 문 창호지가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방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한 후에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이렇게 시선이 외부에 있다가 외부를 묘사한 후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를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선경후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각각 선경인지 그리고 후정인지 정리를 해보자면 선경 부분은 1년에서 6년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후정 부분은 7년부터 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이 부분부터가 후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모든 연이 각각 다 2개 행씩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연은 각 4응보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만 좀 같이 볼까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렇게 사음보예요. 나눠 읽는 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연이 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를 이루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다 똑같이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드러날 거고 두 번째는 안정감.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줄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연이 행 길이도 엄청 짧고요. 4응보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제된 느낌 줄 겁니다. 절제된 느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에서는 일단 낙화가 지는 걸 보면서 화자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상감까지 느껴요. 그래서 주제는 낙화를 통해 드러내는 삶의 비애와 그리고 무상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낙화 시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